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령 과학수입니다. 아유, 이제 시험이 내일로 닥쳐왔네요. 우리 공시법령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오늘 40문제와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하자는 목적이니까 꼭 40문제에 대해서 꼭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자는 겁니다. 자, 우리 사실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지적은 뭐예요? 사실관계라고요. 아주 좋아요. 등기는 권리관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점검할 거는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꼭 점검해보는 것.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등기법하고 민법의 관계는 뭐예요? 절차관계와 실체관계를 꼭 생각하면서 문제를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접근 방식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좋은 것은 지적과 등기는 사실관계. 자, 그러면 등기는 권리관계고 우리 등기법은 절차관계고 민법은 실체관계라는 걸 꼭 한번 확인해 놓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적화투와 관련돼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0문제 정도 점검해 보도록 하죠. 자, 1번과 관련돼서는 뭐냐? 우리 마지막으로 꼭 확인하고 갈 게 있어요. 역시 개념이죠. 개념을 모르면 우리가 발전성이 없어요. 그래서 개념을 꼭 한번 모든 과목이 그래요. 오늘 할 일은 뭡니까? 민법의 개념들, 그 다음에 등기법, 지적의 개념들을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달라는 것. 자, 1번 문제와 관련돼서 그러면 용어의 정의예요. 용어의 정의 중 우리가 틀린 것입니다. 자, 지번 부여 지역이란 뭐냐? 지번을 부여하는 기준이 되죠. 그럼 지번을 부여하는 기준이 뭐냐? 함부로 부여할 수 없죠. 그게 바로 지번 부여 지역이란 의미예요. 그러면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자, 내일 만약에 지번 부여 개념이 나오면 항상 확인할 거 단위지역 요걸 한번 확인해 놓고 자,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동리라는 겁니다. 동리. 엄면이 아니라 동리다. 그러면 여기에서 단위 지역을 행정구역으로 번지면 X가 돼요. 그 X가 되고, 그러면 이때 동리는 뭡니까? 행정동리가 아니라 뭐예요? 법정동리라는 거 꼭 한번 점검해 놓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지문과 관련돼서도 경계점을 한번 구분해 달라는 거죠. 시험 장관 마음이 급해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경계라는 주어를 우리가 살짝 줄을 꺼놓고 경계란 선의 굴곡점으로서 점이 나왔다라는 것은 다시 원위치로 가요. 경계와 경계점은 다르다라는 걸 꼭 한번 확인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경계와 경계점은 경계는 선으로 표시하고 경계점은 점으로 표시해 두는 것. 그러면 선의 굴곡점으로서 도면의 도의 형태로 요 연걸 다시 한번 잡아놓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좌표 형태로 요 좌표와 좌표는 핵심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을 뭐라고 그러냐? 바로 경계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1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2번이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조심할 거는 이게 도의 형태와 좌표 형태를 살짝 바꿔치기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하면 도해 지적.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핵심은 뭐예요? 좌표라는 것. 좌표 아시죠? 그래서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꼭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자, 3번과 관련돼서 3번 지문과 관련돼서 토지동이란 이자가 다를 이자야. 무슨 표시를? 토지의 표시를 여기에서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1, 2, 3가 다 들어가야 돼. 그럼 여기에서 표시라는 것은 권리의 사실이 그래요? 사실 좋아요. 그럼 토지의 표시에는 뭐가 있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개가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가 된다는 거. 자, 필지의 구성 요소가 바로 뭐예요? 바로 토지의 표시사항이에요. 토지 표시사항이 뭉치면 꼭 뭐예요? 한 필지가 되죠. 그럼 필지의 구성 요소가 뭐가 있느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럼 꼭 한번 확인을 해 두시고 가야 돼. 그럼 3번 지문과 관련돼서 우리 오케이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자, 지목 변경이란 지적 공비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꿔 등록하는 것. 그러면 지목 변경과 관련돼서는 왜 지목 변경을 갖다 놨을까? 요거는 우리 등기부와 관련돼서 특히 우리 등기부는 표제부 갖고 얼굴하는 걸 생각해 주셔야 돼요.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죠. 그러면 표제부 등기는
토지부 등기는 즉 사실의 등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선대장 후 등기가 됨으로써 지목 변경은 즉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표제부 어디가 바뀌어요? 표제부가 바뀌죠. 표제부는 몇 개월의 등기를 강제한다. 1개월의 등기를 강제한다. 꼭 우리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지목 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꿔 등록하는 것. 자, 그러면 우리 5번 질문과 관련돼서 축척 변경이죠. 축척 변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꼭 확인을 해야 돼요. 축척 변경은 지적도야. 임야도는 제된다라는 것. 그러면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변경 등록하는 것. 이걸 무슨 변경이라고 그래? 축척 변경이죠. 자, 축척 변경과 관련돼서는 올해 뭐의 절차 아니면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숫자와 관련돼서는 다 암기가 됐죠. 암기가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축척 변경 위원회와 관련돼서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억을 꼭 해두셔야 됩니다. 그럼 축척 변경이 나오기 전에 그러면 축척 변경이 나온다. 그러면 제일 먼저 확인해 놓을 게 뭐냐? 바로 개념이라는 거. 그러면 축척 변경이란 자, 지적도에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가는 것. 이걸 무슨 변경이다? 즉 축척 변경이라는 거. 그러면 1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지적 몇 문제죠? 12문제 등기. 자, 12문제, 24문제죠. 그렇다고 자, 우리 이제 킬러 문항이 하나씩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적도 한 문제 정도, 등기 중에서도 한 문제 정도. 그러면 지적과 관련돼서 우리 이제 필지와 양입지의 관계로 우리가 꼭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필지, 그렇죠. 필지. 그럼 필지는 주된 토지. 종된 토지가 뭐예요? 양입지라고 해요. 그래요. 양입지. 요걸 기억해 두셔야 되고. 자, 양입지와 관련돼서는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라고 꼭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고속도로에 가면 휴게실이 있죠. 휴게실, 고속도로, 편의시설이죠. 편의. 자,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경우, 이게 바로 양입지의 성립 요건이 돼. 그럼 양입지와 제한 효과와 관련돼서는 뭐예요? 셋 중에 하나 우리가 숙제해 놔야죠. 자, 10%를 초과한다. 첫 번째. 자, 330제곱미터를 초과한다. 330제곱미터. 그러면 종된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 종된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 이때는 양입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양입지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 그러면 요 양입지와 관련돼서 제한 요건과 관련돼서 요 세 개를 갖다 붙이는 연습을 우리가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임야내라는 것, 임야가 바로 주된 토지죠. 주된 토지. 요 가선이 종된 토지죠. 그러면 330을 초과했죠. 그러면 양입에 뭐예요? 양입할 수 없다. 혼자서 독립해 살아라. 자, 3000제곱미터의 가선 내 연못 요게 주죠. 주. 자, 301제곱미터니까 뭐예요? 종된 토지가 10%를 초과했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유지로 남아라. 양입지로 처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직접적으로는 출제될 가능성은 약간 희박하지만 이 4번과 관련돼서 우리 지목과 관련돼서 지문이 많이 출제되고 있죠. 그럼 목장 용지 내래 주된 토지죠. 자, 그러면 10%도 초과하지 않았죠. 그러면 330제곱미터도 초과하지 않았어. 근데 자, 그러면 종된 토지의 지목이 대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양입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면 양입지로 처리할 수 없죠. 그러면 요 관련돼서 대와 관련돼서 꼭 기억해 둘 것 4개 지목 어디에 있어요? 건축물의 부지를 대로한다는 규정이 3군데가 있어요. 목장용지, 가수원, 묘지. 요 3개를 꼭 한번 숙제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3번과 관련돼서도 양입지로 처리할 수 없네. 자, 3006제곱미터 주된 토지죠. 종된 토지가 뭐예요? 유원지죠. 종이. 그러면 10%를 초과하지 않았다. 또 통과.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았다. 통과. 그러면 종된 토지의 지목이 대가 아니라 유원지네. 그러면 양입지로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2340제곱미터 임야내 이게 주죠. 주. 자, 종된 토지가
택지조선공사가 준공된 토지내 대녀 양입지로 처리할 수 없죠. 그러면 정답은 여기에 대해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된다는 거예요. 자, 2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필지와 양입지의 관계를 꼭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고, 양입지는 직접적인 문제는 과거에 한번 출제됐지만 자, 출제 가능성은 좀 떨어지더라도 그래서 혹시 양입지로 처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킬러 지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특히 2번 문제에서 3번 지문에 대해서 꼭 한번 확인해 달라는 것 부탁드리고요. 그럼 2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이네요.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번이죠. 지번과 관련돼서. 지번은 우리가 뭘 출제된다고 뭐 연습을 많이 해놨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번과 관련돼서 특히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틀린 것 이렇게 나왔네. 자,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그러면 우리는 북서에서 남동으로 부여한대.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북서 기본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네. 자,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신규 등록과 관련돼서 여러 필지, 요거는 이거 기억해야 되죠. 그러면 최종지번 멀리 떨어져 여러 필지. 그러면 이것들은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부여해주겠죠. 그러면 인접토지 부분을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이거는 원칙이 되겠죠. 문제 3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지문과 관련돼서 번화의 필지 중 한 필지의 지번은 번화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부번으로. 오케이. 3번은 5가 되죠. 자, 여기와 관련돼서 주거 사무실 우선적으로 부여하여야 된다. 4번 지문으로 연결되네요. 주거 사무실. 그러면 여기에서 우선 그다음에 부여하여야 한다. 4번과 그러면 3번 지문하고 4번 지문과 관련돼서 명확하게 분할과 관련돼서 한번 점검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5번 지문과 관련돼서 도시개발사업이냐, 도시개발사업. 그럼 뭐가 떠올라요? 지적확정 청약. 간평에서 한번 출제가 됐으니까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에서 지적확정 청약지역은 종전 지번 중 본번만으로 된 지번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은 경우,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단지식, 두 번째는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오케이. 그럼 5번도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금요일 내일 시험 보니까 뭐예요? 토요일이죠. 토요일이니까 뭐예요? 한번 공시법령과 관련돼서 오전에 빨리 점검 문제로서 우리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와 관련돼서 내가 잘 숙지가 되어 있는지 한번 꼭 점검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3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목과 관련돼서 지목이 지목은 늘 출제가 되고 두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죠. 올해 또 내일 두 문제가 또 출제 예상이 되니까 지목과 관련돼서 꼭 기억해 줘야 돼요. 지목의 구분은 몇 개? 28개. 전부터 어디까지? 잡종지까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지목의 표기가 하나 나올 수 있죠. 지목은 뭐라고 우리 갈고 닦았어요? 목도장. 좋아요. 끝자리가 도하고 장으로 등록되는 것.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무슨 명칭이다? 정식 명칭. 지적도 임야도는 약식 명칭으로서 원칙, 두 문자, A조건은 차문자야. 차문자 4개를 꼭 기억해줘. 장, 차, 천, 은, 장, 공장용지, 차, 주차장, 천, 하천, 언은, 유언지. 이걸 기억해 두시고 자, 지목의 구분이 또 한 문제 출제 예상이 되니까 대표적으로 요거 4번의 힌트와 관련돼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꼭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틀린 것은 자, 산림 및 언야를 이루고 있는 이게 포인트죠. 산림 및 언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안석지, 산림 및 언야를 이루는 자갈 땅, 산림 및 언야를 이루는 한무지 등은 임야로 한다. 오케이. 그러면 임야와 관련돼서 오늘가 되네. 지하에서 온수, 약수 등이 영출되는 영출이라는 것은 뭐예요? 솟아오른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가 천자가 바로 샘천자가 돼. 이게 바로 영출이라는 거거든. 영출. 그러면 강천지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맞았고요.
일반 공정의 종교 의식을 목조하는 교회의 포인트죠. 사찰 포인트, 한교 밑에 사당이 깔고 있어야 돼요. 이때는 무슨 용지다? 종교 용지다. 오케이. 자, 4번 지문과 관련돼서 일정한 구역 내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여기에 대해서 체육 용지로 한다. 그러면 4번 지문과 관련돼서도 오케이. 자, 그러면 5번 지문과 관련돼서 도시개발 사업의 사업 기타 법령에 의한 택지 조성 사업으로 공사가 완료된 건축 예정지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지목이 되죠. 그러면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요거죠. 건축 예정지도 대로할 수 있다. 그래서 요 부분이 틀렸네. 자, 건축 예정지는 공사 준공 전이라도 대로 지목을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요게 사용 목적. 자, 추정의 원칙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4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되는 거야. 5번이 틀렸죠. 자, 지목이 그러면 두 문제 출제되니까 마지막 또 5번과 관련돼서도 하나 점검해 봅시다.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 물을 정사하여 공급하기 위한 치수, 저수, 도수, 정수, 성수 여기에 대해서 저수시설과 관련돼서 저수지, 저수시설 구분해 둘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송수시설, 배수시설,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의 부지의 지목은 수도 용지로 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입니까? 옳은 거 그랬으니까 정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 부지 종사가 준공되지 토지는 산업용지라는 지목은 없죠. 무슨 용지? 공장 용지가 되겠죠. 지목은 법률에 부과한 것만 부과할 수 있다고. 그게 바로 뭐예요? 지목 법정주의가 우리가 탄생하게 되죠. 지목 법정주의. 그래서 산업용지라는 지목은 없다. 공장 용지지. 3번의 무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토지. 와, 여기는 좋아요. 유지. 근데 연완골 등을 직접 재배하는 토지래. 직접 재배한다면 답으로 가야 되겠죠. 우리 유지와 관련돼서는 자생이라는 포인트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3번도 결론적으로 X 이렇게 되는 거네. 자, 4번 지문과 관련돼서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해작물 여기 잘 봐요. 요즘은 우리 토요일 날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 특히 가로 안에 걸 말장난을 많이 쳐요. 가로 안을 특히 한번 답을 찾다가 없으면 가로를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가로와 관련돼서는 이거는 포함이 아니라 결론 J라는 걸 꼭 한번 포인트를 잡아두고요. 자, 중림지의 지목은 전으로 한다. 이건 중림지와 관련돼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임야라고. 그러면 전이 댁에서는 식용 목적으로 죽선을 재배하는 토지. 이게 바로 전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4번 지문 결론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5번 지문과 관련돼서 학교용지, 공원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 거적 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획된 토지의 지목은 사적지로 한다. 그래서 사적지에서 뭐가 되죠? J 되죠. 그래서 5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과 관련돼서 이제 토지의 표시 등록과 관련돼서 표시는 권리의 사실이죠.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와 관련돼서 5개 지문 꼭 한번 점검을 해 두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이 한다는 것. 그러면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 자, 1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지상경계는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 경계 앞에 지상경계 꼭 조심하고 지상경계는 뚝담장, 오케이. 뚝담장 그 밖의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로 표시한다. 툭 점검해 놓고. 자, 2번 지문과 관련돼서 경계 결정 기준이 있어. 그러면 우리 넘나지가 없어요. 넘나지가 없어. 그러면 중앙. 넘나지가 있다. 하단부. 절토된 부분은 상단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는 뭐예요? 바로 최대 만조이. 최대 만수이가 되는 선이죠. 제반과 관련돼서는 뭐예요? 바깥쪽 어깨선이 되네.
자, 그러면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나왔다. 그럼 포인트는 해면이죠. 해면. 그러면 이거는 최대 만저이, 최대 만수위가 되는데 바깥쪽 어깨선 결론 X가 되죠. 제방이 바로 바깥쪽 어깨선이겠죠. 그러면 2번도 결론 X가 된다.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6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A적 정면 꼭 뭐예요? 한번 확인해 놓죠. 우리 그동안 갈고 닦은 거 뭐가 있어요? 예, 좋아요. 학사, 공도, 그렇죠. 공동, 확정 판결 도시개발사업, 공공사업, 도시군 관리계, 공공사업에서 8개 제목, 학철수, 천재구, 유도 이렇게 되는 거네. 그래서 3번 지문이 올해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그랬죠. 그래서 3번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자, 합병, 지목 변경, 지번 변경, 이치 정정의 경우는 면적 측정을 요하지 않는다. 여기서 꼭 확인해 둘 거 뭐예요? 이치 정정이냐, 경계 정정이냐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5번 지문과 관련돼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정은 등록 면적 단위가 0.1이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0.3하고 비교해 봅시다. 등록 면적 단위하고 산출 면적을 비교해 봤더니 이쪽이 크죠. 그러면 등록 면적 단위가 아니라 바로 산출 면적, 즉 0.3제곱미터로 등록한다. 5번은 완벽하게 되는 거네. 그럼 6번과 관련돼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좀 한번 마지막 점검이 필요합니다. 다 아시죠? 뭐 그러니까 막 떨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가 아는 것도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차분하게 먹고 침착. 우리 1년 농사 내일로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오늘 40문제와 관련돼서 최종 점검 요 문제만 확인하자고요.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6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지문이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관련돼서는 우리 항상 이거와 관련돼서 2문제가 출제되고 있죠. 이 5점짜리입니다. 그러면 토지대장에 뭐가 등록되고 임야대장에 뭐가 등록되는지를 꼭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고유번호 그러면 뭐가 생각나야 돼? 자, 고유번호, 고자하고 장번호 꼭 기억해 달라고 그랬죠. 도면에는 고장이 없다. 그러면 고유번호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오케이.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오케이. 자, 지적도 임야도 여기에 빠져야 되겠죠. 자, 우리 도면에는 뭐가 없다? 고장이 없어. 고유번호와 장번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등록된다고 그랬죠. 결론 1번 X. 지적도 임야도가 빠져야 된다는 거. 자, 2번은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서 우리 대지권 우리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쭉 걸렸네요. 우리 33회 때 1번 문제가 바로 2번 지문과 관련돼서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 그래서 우리 대지권 등록부가 뭐예요? 33회 때 지적 파트 1번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소지 그러면 공통, 지번 공통, 지목은 옥도장이죠. 지목이 빠져야 되겠죠. 자, 소유권의 지분과 관련돼서는 지대공 이렇게 했죠. 도면에는 고장이 없다. 나머지는 있으니까 등록되겠네요. 무슨 아파트 건물 명칭이 등록된다. 그러면 2번도 결론적으로 최종 X가 되겠죠. 1번도 X가 되고.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적도. 요거는 요 자리를 꼭 확인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비치지역의 지적대의 특징은 도면의 제면 끝에 뭐라고 써요? 수치라고, 좀 수치가 아니라 즉 좌표라고 기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또 하나는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완벽한 문장이네요. 그래서 우리 3번과 관련돼서 오늘 뭐에 그동안 갈고 닦았어요. 우리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 요게 특징이 올해 나올 가능성이 유력하고요. 마지막 3번 지문에 대해서 꼭 점검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4번의 지적 도면에는 도면번호. 자, 도면번호와 관련돼서는 공되는 도면이 없다라고 그랬죠. 공유지연명부가 대지권 등록번호는 도면번호가 없어. 도면을 함께 비치하지 않으니까. 그럼 나머지는 있으니까 맞고. 자, 축척 그러면 축도장 맞고요.
건축물 및 구조물의 이치를 등록한다. 그러면 자 도면과 관련돼서 도면번호 축적, 건축물 및 구조물의 이치를 등록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요거와 관련돼서 우리 한번 4번 지문에 대해서 우리가 해봅시다. 무슨 번호? 도면번호 축적, 건축물 및 구조물의 이치를 등록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도면번호와 관련돼서는 공대는 도면이 없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자, 요것도 정답이 될 수 있네요. 왜? 공대는 도면번호가 없다 그랬잖아. 자, 공대만 없지 나머지는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도면번호 축적, 축도장이죠. 건축물 및 구조물의 이치를 등록하고 있다. 이치를 등록.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미스지만 건축물의 이치를 파악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자 세모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굳이 하나 우리 자 복수 정답으로 처리한다면 뭐 4번도 3번과 4번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옳은 것 그러면 자 4번도 옳은 정답이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가자고요. 그래서 자 그러면 4번과 관련돼서 도면번호는 어디에 있어요? 공대만 없죠. 그래서 여기 이제 고유번호, 도면번호 헷갈리지 말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7번은 고유지 정답을 한다면 3번과 4번으로 잡자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 지문과 관련돼서 공유지 업명분해, 소재 공통, 그 다음에 지분 공통, 소유권의 지분은 지대공이죠. 그러면 보면 여기 도면에는 고장이 없다. 나머지는 있다. 오케이. 자, 대지권 비율. 이 생각을 해보세요. 대지권 비율. 대지권이라는 것은 공유지 업명분 땅인데 그게 있겠어? 그러면 대지권 비율이 빠져야 되겠네요. 그러면 문제 7번과 관련돼서 옳은 것, 정확한 거는 3번이 되고요. 4번 지문에 대해서도 우리 이 신청이 들어오면 충분히 이런 문제들이 또 우리가 건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 7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3번 1번, 4번도 우리가 정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자, 8번과 관련돼서 올해 출제될 수 있는 게 8번이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경계점, 여기 잘 봐요. 경계점 자표 등록을 갖추는 지역의 지적 공부 및 그 다음에 토지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왔네. 자, 지적되는 도면의 제명 앞에, 제명 끝에 수치 요게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틀린 것 그랬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지문에 대해서 지적되는 도각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서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된다.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아래 끝에 측량할 수 없음. 오케이.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로 등록한다. 면적과 관련돼서는 0.1이죠.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록단위니까 면적 측정 방법은 좌표니까 항상 좌표, 요 좌표하고 꼭 매치를 시켜달라고 그랬어요. 면적 측정 방법은 좌표 면적 계산법에 의한다. 맞네. 5번과 관련돼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추는 토지는 지적 확정 정량 및 축적 변경을 위한 정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토지로 한다. 요거와 관련돼서는 올해 지적 정량이 대상과 관련돼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요거는 특히 점검을 꼭 해놓고 가야 돼. 요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축. 우리가 생각이 날 겁니다. 지적 확정 정량과 도면 축적 변경 정량. 그래서 우리 지축. 요거 꼭 한번 점검해놔요.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한번 점검할 거는 확정 정량을 현황 정량으로 살짝 곤쳐버린다고. 그래서 지축. 그래서 8번은 자, 올해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니까 최종 점검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8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과 관련돼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적 확정 정량을 실시한 지역에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방법을 많은 것 준용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준용은 그러면 여기 지행축 다시 한번 꼭 잡아놓고 우리 마지막 점검하죠.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적 변경은 지적 확정 정량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 준용. 여기와 관련돼서 또 최종 점검할 게 반지축.
지적 공부의 A적 반출, 지번 변경, 축적 변경. 원칙적으로 반출할 수 없죠. A적으로 전제지변, 시도지사 승인이 있으면 반출할 수 있다. 그래서 요 반지축과 관련돼서 시도지사 승인, 반지축. 결번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A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 지축이라고 한번 해오라고 그랬죠. 지번 변경, 지적 확정 정량, 축적 변경. 자, 그래놓고 그다음에 지축. 조금 전에 했던 거죠. 그럼 지행축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의 지번부여 방식 준용. 반지축 그러면 시도지사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거. 그러면 결번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A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 지축. 그 다음에 지축. 요게 4개를 최종 점검해야 돼.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바로 지번 변경에서 지행축. 요게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면 정답과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 정답 기억, 니은, 디귿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3번이 됩니다. 그러면 9번과 관련돼서 좀 우리 암기카드 꼭 기억해야 돼. 지행축, 반지축, 지지축, 지축 이렇게 해서 4개를 꼭 정리해 두시고요. 자, 10번과 관련돼서 지적 공부의 복구 절차예요. 자, 이렇게 복구 절차를 간단하게 해서 수치와 관련돼서 꼭 기억해 달라는 거 있죠. 복구 자료 조사. 복구 청약, 토지의 표시를 시군구, 요거죠.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며칠 이상 게시한다고 그랬어요. 15일이죠. 15일 이상 게시해서 이신청, 요 이신청이 바로 요 15일이 이신청 기간이라는 건 지적 공부를 복구하게 된다. 그래서 지적 공부의 복구 절차와 관련돼서 수치 꼭 한번 기억해 두고 여기에서 문제 10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과 관련돼서 등록전환이네요. 등록전환. 틀린 것은 등록전환은 올해 간평에서는 개념이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등록전환은 어디에서 어디로?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즉 토지대장 지적도로 임토로 가는 거죠. 그러면 1번 지문과 관련돼서 보죠. 임토. 여기에서 자, 임토. 임에서 토로 가는 거. 그러면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의 행질 변길 등으로 지목을 변경할 토지는 지목 변경을 수반하여 등록 전환을 할 수 있다. 이 관계 법령을 꼭 기억해 달라고 그랬죠. 다시 최종 점검. 이거는 뭐예요? 산지 관리법. 좋네요. 이제 지신들이 막 들어왔네요. 근데 여기에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그때는 지목 변경이지 등록 전환이 아니에요. 그러면 산지관리법 우리가 기억해 두시고. 자, 3번에 등록 전환을 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임야대장과 임야도의 등록을 말소하죠. 임에서 토로 가니까 지적 공부가 말소된다는 게 특징이겠죠. 그래서 임야대장과 임야도 말소. 오케이. 자, 4번 지문에 대해서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요거 꼭 점검, 최종 점검을 해야 돼.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대도사. 대부분 도시군 관리계획, 즉 사실상 행질 변경은 지목 변경은 안 되지만 우선 하나 등록 전환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없다라고 우리가 나와 있네. 그러면 우리 임에서 돌아가니까 지목 변경을 수반할 수도 있고 수반하지 아니할 수도 있어. 그러면 수반하지 아니하면서 등록 전환되는 거 최종 점검 대도사 대부분. 도시군 관리계획사 사실상 행질 변경. 그래서 요 대도사 꼭 기억해둬야 돼. 자, 그러면 틀린 거 그랬으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바로 4번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4번 X 이렇게 되는 거네. 자, 5번 지문과 관련돼서 등록 전환이 완료되면 지적소관청은 관할 등록자의 토지 표시. 그래서 요건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 10번과 11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과 관련돼서는 올해 꼭 출제될 수 있는 문제 가장. 그래서 합병의 성립 요건과 관련돼서 최종 점검을 해놓고 가야 돼. 합병의 성립 요건. 자, 동일성, 집안의 연속성, 그리고 연접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합병과 관련돼서 올해 합병의 승인 요건이 출제될 가능성이 유력하고, 그러면 합병을 할 수 없는 경우로 틀린 것은 문제를 다시 해석해 봅시다. 그러면
합병의 제한 요건이 아니라 합병의 승인 요건을 고르라는 거네. 그러면 여기 같은, 그렇죠. 같으니까 합병의 승인 요건이네. 정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거네. 합병하려는 토지 지번부에 서로 다르되 연속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축척이 서로 다르되 그러면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 합병할 수 없죠. 그러면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올해 합병과 관련돼서 창설적 공동저당 기억해둬야 돼. 동일한 등기원인, 동일한 접수번호, 동일한 저당권. 그게 바로 창설적 공동저당이거든. 그러면 동일한 신탁등기 합병이 가능하죠. 그래서 동일 나오면 두 가지를 꼭 확인하라. 저당권, 신탁등기 합병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면 12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과 관련돼서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이렇게 이야기했죠. 다른 토지 지모, 다른 지모로 될 가능성이 없을 때 말소된다라는 것. 그래서 해면성 말소와 관련돼서 틀린 것 이렇게 나왔네. 자, 지적소관청은 투자로 번진 뭐예요? 직권이죠. 토지가 지형의 배나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등록 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통지 그래서 직권 그러면 통지 지적소관청 등록 말소 신청 통지를 받은 자가 요거 조심해야죠. 90일이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특히 여기를 확인해 놓고요. 등록 말소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래서 직권으로 신청을 안 했으니까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이 자리도 꼭 확인하는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3번 질문과 관련돼서 말소된 토지가 다시 토지가 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자, 회복 등록 여기가 포인트죠. 회복 등록은 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고요. 여기 또 하나 틀릴 거는 왜 하여야 한다. 두 군데가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13번의 정답 몇 번?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의 지적소관청이 지적구매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 등록하였을 때 그 정리 결과를 통지와 관련돼서 소유자 및 공유 수면관리청에 동시에 통지해줘야 된다는 것. 4번과 관련돼서는 오케이. 자, 5번 질문과 관련돼서 보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할 경우에 지적공부 정리 신청 수수료 자, 열받아 있는데 수수료 공짜죠. 그래서 징수할 수 없다. 오케이.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몇 번? 아까 3번이 되죠. 자, 해변성 말소 마지막 최종 점검하시고요. 자, 14번과 관련돼서 역시 축적 변경. 자, 축적 변경 그러면 생각이 나야 돼. 왜요? 경계점 표지 30일. 그 다음에 자, 시행공고 20일, 결정공고 20일, 청산공고 15일. 이 신청과 관련돼서 1개월, 납부고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납부한육, 수한육 이런 것들을 기억해둬야 되겠죠. 자, 축적 변경과 관련돼서 틀린 것. 그러면 토지 소유자 등은 시행공고 인날로부터 경계점 표지 여기에서 우리 착성해 놓으라고 그랬죠.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 표지를 여기 설치해야 한다. 오케이. 이번에 지적소관청 청산권 결정공고 여기가 포인트죠. 결정공고 이렇게 해서 잡아서 20일 연결해 놓고요. 자, 청산금에 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서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 자, 이 신청 기간 너무 여기에다 추정 안 하면 1개월이야. 근데 조사와 결정을 꼭 나눠야 돼. 그러면 이 신청은 요 축적 변경 위원회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이 신청을 해야 되겠죠. 결정은 어디에서 해요? 축적 변경 위원회. 3번은 30%의 기출문제도 하겠지만은 여기에 관련돼서 항상 요 부분에 대해서도 요거 꼭 확인해야 돼. 이 신청이 저기는 지적소관청에 한다.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바로 3번이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납부고지를 받았답니다. 그러면 납부한육이네요. 납부한육. 그러면 수한육 수령통지 한 날로부터 6개월. 납부고지 받은 날부터 6개월. 청산금 지적소관청에 납부해야 된다. 4번 지문은 오케이. 5번 지문과 관련돼서 청산금 지급이 완료될 때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적 변경 확정 공고. 오케이. 그러면 5번도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축적 변경과 관련돼서 이 5개 지문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14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적정리죠. 지적정리와 관련돼서도 참 우리 지문에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최종 적용을 해주셔야 돼요. 지적정리는 사실관계 정리와 뭐가 있다고요? 권리관계. 사실관계 정리는 지적소관청 대장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건지게 돼요. 그래서 선대장 후 등기, 그게 바로 등기 촉탁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권리관계는 등기소 등기관이 되죠. 선등기 후 대장이 되죠. 그게 바로 뭐예요?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그게 바로 등기 필통지 제도야. 그러면 항상 지적은 사실이야. 사실, 대장,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 그러면 권리관계는 등기소 등기관을 꼭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득 있는 경우 토지이득이죠. 사실이 권리예요. 사실이죠. 토지의 표시니까. 그럼 뒤에도 사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토지이득 정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적본부를 정리한다. 오케이. 자, 지적소관청이 등기 기록을 열람하여 지적본부가 등기 기록이 불일치하는 사항을 발견했대. 그럼 조사하러 갔겠죠. 그러면 조사하러 갔으니까 뭐예요? 자, 토지 소유자의 정리를 신청하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틀렸고요. 그러면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다거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예요? 사실 지적소관청 대장 이렇게 사실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권리관계 가면 등기부 그 다음에 등기관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2번은 그러면 X가 되겠습니다. 자, 3번 질문은 소유자는 등기 기록과 대장의 소유자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래. 그러면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필 정보에서 지적 정리를 뭐하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서 소유자죠. 소유자는 바로 등기소 등기관이요. 그러니까 요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필 정보 등 등기 완료 통지서. 그래서 지적 정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요걸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돼. 우리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죠. 그러면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됨으로써 불일치한 경우는 그때는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 29조 11호에 대해서 각하게 돼요. 대장과 등기부가 불일치하면 29조 11호로 각하게 돼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최종 점검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3번도 오케이. 자, 4번 질문 보여.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그럼 여기 소유자가 포인트야. 소유자는 권리. 자, 스타트. 권리로 출발했으니까 마무리도 권리도 마무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소유자, 권리 이렇게 연결이 되네. 그래서 오케이. 맞네요. 자, 기등기된 토지, 이미 등기된 토지의 경우 소유자 신청 직권에서 등록사항을 정리할 때 등기필 정보 또는 등기사항 증명서에 따라서 한다. 등기, 그래서 이렇게 등이죠. 여기와 관련돼서 암기 코드 또 하나 점검할까. 미등기 토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미가신. 미등기 토지 가족관계 등록부 신청. 그래서 미가신. 그러니까 이 지적정리는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부동산 등기법을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우리 바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15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과 관련돼서 그렇죠. 그러면 직권정정 몇 개? 10개. 우리가 기억해두면 참 감상참하죠. 근데 요거와 관련돼서 16번과 관련돼서 직권정정 무조건 출제가 되는 테마고요. 우리가 10개를 지금 최종 점검을 하든지 아니면 직권정정 10개를 숙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방향이 최종 점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직권정정 누가 잘못한 경우야? 지적소관청이 잘못한 경우.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뭐에 힘써? 즉 토지의 표시에 힘써죠. 그게 바로 직권정정사유가 되는 거야. 그러면 토지이동 정리계리서 이동 사실이잖아. 계리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됐죠. 직권정정이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아니에요. 토지 이동 정리계리서야. 오케이. 지적도의무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에 정감이 없대. 정감이 없이 이지만 받게 돼. 이해관계니 개입법이 없죠. 그러면 이 지정정은 직권정정이다. 오케이. 지적공무의 작성, 재작성 당시 잘못 작성을 취거 잘못했거든. 그럼 직권정정이네.
그러면 지적 정량 성과가 다르게 정리됐대. 또 직권, 정량 성과가 다르게 정리됐대. 직권. 그럼 등기 기록에 기록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 공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요거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 공부와 부합하지 않을 때는 이때는 소유자가 의뢰하죠. 그러면 요거는 직권 정정 사유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와 관련돼서 16번의 정답은 5번. 자, 직권 정정 10개. 선생님 저 자신 없어요. 그러면 가서 마지막으로 시험 들어가기 전에 최종 점검을 해주셔야 돼. 직권 정정은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그럼 16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지적소관 중에 다음 중 지적소관 중에 관할 등기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 등기 촉탁 무슨 관계의 변동이? 바로 사실관계의 변동이네. 그러면 틀린 것은 이 문제가 나오면 뭐부터 찾아야 해요? 신규 등록부터 찾아보라고 그랬죠. 신규 등록이 없으면 권리관계 즉 소유자를 찾으라는 거죠. 그럼 17번과 관련돼서 역시 등기 촉탁과 관련돼서 뭐 하나 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서에서 제외되는 거야.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이렇게 해서 우리 등기 촉탁과 관련돼서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와 관련돼서 우리 이제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통지 시기. 자, 토지 표시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변경 등기가 불필요하대. 그럼 지적 공부 등록한 날부터 며칠? 7일. 그래서 통지 시기와 관련돼서 15일, 7일을 꼭 기억해 두고 그러면 신규 등록 등기 촉탁서에서 제일 되니까 지적 공부 등록한 날부터 며칠? 7일이 되겠죠. 그래서 17번도 올해 등기 촉탁과 관련돼서 마지막 최종 점검을 해두시고 요거는 통지 시기도 마지막적으로 최종 점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17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지적 정량을 실시한 경우가 아닌 것. 지적 정량의 대상과 관련돼서 13개 꼭 기억해둬야 돼. 여기는 우리 암기 코드 꼭 한번 정리해놓고 현경이, 그 다음에 재검이 또 나오네. 지축이 3개. 현경이라는 것은 현황 정량과 경계 보건 정량, 자, 검사 정량에서 제외된다는 걸 기억해둬야죠. 그러면 재검이와 관련돼서는 뭐예요? 제조사 정량과 검사 정량은 지적 정량 수행자에게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재검이.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반드시 비치할 즉 지축이. 그래서 요 셋 중에는 이제 현경이, 재검이, 지축이. 여기에서 출제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은 현경이하고 지축이가 나올 수 있고요. 여기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지적 정량의 대상 13개. 이거는 꼭 우리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면적의 점검 없이 이거는 무슨 지적 정량을 실시합니까? 지목 변경 X네. 토지 합병 뭐예요? X가 되네. 경계 좌표 그러니까 지적 정량의 개념이네. 경계 복원이래. 경계 복원. 그래서 지적 정량의 대상이 되네. 그러면 지적소관 중에 지적 정량 수행자가 행한 검사할 때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여기는 검사 정량이 보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적 정량을 실시하는 경우가 아닌 것. 이 말은 지적 정량의 대상이 아닌 것 이렇게 물어본 거네. 그러면 여기에서 기역, 니은, 디귿 이걸 풀어라는 거네. 그러면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여기에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적 정량의 대상 13개 마지막 점검하고 현경이, 재검이, 지축이 이렇게 해서 딱 점검을 해달라는 거. 자, 19번 지적 정량에 관한 옳은 것은 이거와 관련돼서는 뭐예요? 자, 지적 정량이 3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지적 정량의 대상 13개 숙제하라. 그러면 지적 정량의 의뢰 절차와 관련돼서 숙제하라. 그러면 지적 정량 적부 심사 절차와 관련돼서 숙제하라. 이 3문제가 올해 출제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자, 그러면 오늘 시험 전날이니까 3개. 자, 그러면 분치기까지 해야 되겠죠. 그러면 2차 2교시에 보니까 그 30분에 20분 정도가 인터벌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최종 점검 문제로 탁탁탁 정리하라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현황이 나왔으니까 현황 지적되면도 작년에 이게 지형도로 건쳐서 2.5점짜리죠. 그런데 여기 봐봐요. 현황으로 출발했는데 학정 정량이 나와서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지적 학정 정량은 즉 도시개발사업적이야. 그래서 1번 X. 자, 토지 소유자 지적 정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적 정량 의뢰와 관련돼서는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여기 지적 정량 수행자죠. 지적 소관청 X가 되네. 그러면
지적정량 수행자 누구? 지적정량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이렇게 나와야 돼. 자, 지적정량 수행자는 지적정량 의뢰를 받을 때 정량기간, 정량일자, 정량수수료를 기재한 지적정량 수행계획서를 언제까지? 다음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한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꼭 요 세 군데를 마지막 점검을 하시라고요. 요거 지적소관청과 관련돼서 시도지사로 장난을 치면 X가 돼요. 그러면 옳은 것 그랬으니까 요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날 누구한테 제출해? 지적소관청. 꼭 요걸 확인을 해 두시고 모든 토지,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 지적소관청. 그러면 19번에 관련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지문과 관련돼서 이 청량기간은 며칠이? 5일이죠. 바뀌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5일. 검사기간은 사자와 관련돼서 이렇게 매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뒤바뀌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만 지적기준점 설치를 했어. 그러면 15점 이하일 땐 일단 4일을 던져주고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하루를 가산하는 거. 그 계산 문제는 많이 연습이 됐었죠. 마지막 점검을 해야 돼. 합의와 관련돼서는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정량기간이요.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뭐예요? 감사기간이다. 그래서 26, 28일 때 출제가 됐고요. 자, 경계보건 정량과 지적확정 정량 검사를 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지적확정 정량과 관련돼서 검사를 여하죠. 그러면 현경위는 현경위를 관찰하죠. 그러면 자, 5번도 결론 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꼭 한번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자, 지적 정량과 관련돼서 5개지 뭐 마지막 최종 점검, 그래서 최종 점검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19번의 정답은 몇 번? 19번 다시 가보죠.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적위원회 이렇게 나오네. 자, 지적위원회. 지적위원회와 관련돼서는 시도 지방지적위원회. 좋아요. 지적정량 적부심사만. 자, 중앙법원 국토교통부의 중앙지적위원회죠. 죽부절심사 등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 지적위원회는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시도, 지방지적위원회,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의 중앙지적위원회. 자, 그러면 해부 30일, 심의결 60일. 좋아요. 연장 30일. 좋습니다. 그러면 성부 지체 없이 통지 7일, 재심사 청구 90일. 요게 머릿속에 탁탁탁탁 달라붙어야 돼. 최종 점검하시고. 지적위원회 옳은 것은 지적정량 적부심사를 심의하기 위해서 여기 심사 확인하고, 그러면 시군구의 시도지 여기가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중앙지적위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제한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었죠. 그러면 제가 아니라 즉 포함이라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심해서 한번 달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임기, 포함이 아니라 뭐예요? 제의죠. 그러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중앙지대 위원은 지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한다. 완벽하게 맞죠? 여기 위원이야. 자, 우리 국장과 관련돼서 위원장은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위원장이고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바로 부위원장이 되죠. 그런데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한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지문과 관련돼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 회의 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7일이 아니라 5일까지 저기 오서라고 그랬죠. 그래서 7일. 이거는 오서 그랬죠. 20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위원회가 나오느냐, 절차가 나오느냐, 일단 뚜껑 한번 열어보자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지적위원회와 관련돼서 지방지적위원회, 그 다음에 중앙지적위원회 마지막 최종 점검하시고요. 절차 마지막 해부 30일, 자, 심의결 60일, 연장 30일, 자, 성부 지체 없이, 그 다음에 통지 7일, 그 다음에 재심사 청구 기간 90일. 그래서
자, 요 20문제만 최종 점검한다 그런다면 크게 문제될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마지막 좀 쉬었다가 우리 등기법과 관련돼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합니다.